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채은 전문가입니다. 최근 D&D 파마텍이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에 강세를 보여주면서 신고가를 돌파했고요. 자, 이제 너무 고점이라서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 건가?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하는 건가? 고민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. 이 ABL 바이오처럼 초대형 기술 이전 호재라도 나와주면 마음이 더 편할 텐데 특별한 이슈가 추가적으로 더 없는 상황이고요. 주식시장 특성상 상승을 위한 추가 재료가 없으면 또 도태되기 마련이잖아요. 그래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하지만 냉정하게 안을 또 들여다보면요. 내년까지 D&D 파마텍 주가 방향을 정해줄 축은 세 가지로 아주 또렷하게 정리가 됩니다. 비만 치료제 임상 속도, 또 메세라 인수, 그리고 자금 안정성이라는 세 가지 축이죠. 자,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왜 시장이 결국 D&D 파마텍을 상승 쪽으로 다시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 한 가지 흐름으로 풀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자, 내용이 실제 투자 판단의 핵심 체크 포인트로 바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니까요. 지금 미리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. 구독까지 해주셔야 뒤따라올 뉴스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. 자, 가장 먼저 첫 번째 축, 비만 치료제 전임상 데이터부터 보겠습니다. D&D 파마텍이 미국 비만학회에서 공개한 경구용 비만 치료제 전임상 결과가 사실 이번 스토리의 출발점인데요. 비만 마우스 모델에서 28일 동안 투약을 했더니 체중이 약 29% 감소를 했고 같은 조건에서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 계열과 또 다른 글로벌 후보들보다 감소폭이 훨씬 더 컸다고 발표를 했습니다. 자, 이 숫자만 놓고 보면 실제 사람에게도 이 정도 비율로 나온다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. 그렇지만 이 동물 실험 단계에서 이미 경쟁 약물보다 체중 감소폭이 이 정도로 벌어졌다는 건요. 성능이 확실한 후보를 잡았다는 시그널로 보는 게 일반적이겠죠. 자, 또 하나가요. 이 약에 적용이 된 게 D&D 파마텍의 경구 펩타이드 플랫폼인 오랄 링크입니다. 같은 용량을 먹여도 기존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보다 혈중 농도가 10배 이상 높게 나왔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같은 약을 더 잘 흡수시켜주는 빨대를 하나 더 달아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. 자,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비만약 시장은 누가 더 잘 먹게 만드느냐 이 싸움으로 가고 있습니다. 이 주사제에서 먹는 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경구 흡수율과 또 반감기가 길수록 환자 입장에서는 훨씬 편하고 또 제약사는 같은 효과를 더 적은 양으로 낼 수 있어서 수익성이 좋아지기 때문인데요. 자, 여기까지가 첫 번째 축 제가 말씀드린 비만 전 임상에서 이미 글로벌 탑티어 스펙을 보여줬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이 데이터가 어디로 연결되느냐가 두 번째 축, 바로 메세라 인수전으로 연결이 되는데요. D&D 파마텍은 이미 메세라와 약 1조 1천억 원 규모의 비만 파이프라인 기술 이전 계약을 맺어놓은 상태입니다. 현재까지 총 6종의 GLP-1 계열 비만 치료제를 넘겼고 선급금, 또 개발 단계별 마일스톤, 또 향후 매출 로열티 구조까지 세팅이 다 돼 있죠. 이 메세라를 두고서 화이자와 노보노디스크가 인수전을 벌였고요. 결국 화이자가 100억 달러, 우리 돈으로 약 14조 5천억 원을 베팅을 하면서 최종 승자가 됐습니다. 시장에서 비만약 빅3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건데요. 자, 포인트는 메세라의 기업 가치가 10조 원대에서 14조 원대로 점프를 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. 정리를 하자면 이 메세라의 가치가 커지고 또 메세라가 개발 중인 경구, 주사 비만약이 시장에서 자산으로 인정을 받을수록 그 기술을 제공을 한 D&D 파마텍의 IP 가치, 또 향후 로열티, 마일스톤 기대치까지 같이 재평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. 그래서 내년에 D&D 파마텍 주가를 볼 때 이 두 번째 축은 아주 단순한데요. 이 메세라 인수전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고 기술력 구조가 어떻게 확정이 되느냐 이거 하나만 체크를 하셔도 방향이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축, 자금 조달과 숨은 파이프라인 그리고 투자 심리까지 같이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지금 D&D 파마텍의 상황부터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. D&D 파마텍은 10월 말 1주당 3주를 나눠주는 300% 무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. 이 무상증자 자체는 기업 가치를 바꾸는 이벤트가 아니에요.
다만 권리락 당일에는 기준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잡기 때문에 주가가 싸 보이는 착시가 생기고요. 유통 주식 수가 당분간 줄어들면서 수급이 타이트해지는 구간이 나옵니다. 이어서 무상증자 이후에 정말 상한가가 연속으로 나왔던 종목들 몇 개만 짚어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공구음원인데요. 2022년에 1주당 5주를 주는 공격적인 무상증자를 발표를 하고 공시 직후에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갔고요. 권리락 이후에도 4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찍으면서 단기간에 900% 가까운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. 두 번째로는 요즘 가장 뜨거웠던 텔콘 RF 제약인데요. 이 회사는 보통주 한 주당 2주를 주는 무상증자를 결정을 했고 권리락 이후에 이틀 연속 상한가 2연상을 기록을 했습니다. 따라서 각종 특징주 기사들이 다 이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를 언급을 했었죠. 이 세 번째로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실리콘2입니다. 실리콘2는 2022년 1대5 무상증자 때 단기적으로 주가가 2배 이상 튀었다가 한번 눌렸었고요. 그런데 그 이후에 KBT 재부각과 함께 실적까지 붙어주면서 이후 3년 동안 약 10배까지 우상향을 만들어냈습니다. 즉 무상증자만으로 주가가 장기 상승하는 건 아니지만 공격적인 무상증자에 더해서 스토리 있는 업종이라는 것까지 겹칠 때 단기적으로는 연속 상한가, 중장기적으로는 재평가까지 갔던 케이스가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. 따라서 앞서 말한 D&D 파마텍의 모멘텀과 무상증자가 제대로 맞물리면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너무 고점이라고 해서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는데요. D&D 파마텍의 밸류를 확실히 아신다면 지금보다 오히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. 이런 판단까지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쳐볼 텐데요. 자, 마무리를 하기 전에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